다음에 G2라고 부를 수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신냉전 사태가 발생하는 것. 또 남중국해 등에서 지금 무력 충돌의 기미가 일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기존의 전 세계의 동맹 구도가 해체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사드 배치 결정이 내려지고 한국이 일본과 위안부 협정을 마무리 짓고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거기에 또 중국이 반발하고, 또 미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여러가지 교류와 무역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아베가 진주만을 방문해서 과거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화해하고, 푸틴과 트럼프가 서로 또 이렇게 각별한 이 관계를 구축하고, 지금 한국을 둘러싼 주변 4대 강대국들의 흐름이 완전히 새롭게 뒤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43년 만에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것은 트럼프 사태와 마찬가지로 결국 영국의 서민 대중들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경제난, 그리고 난민, 이민, 열풍, 이것이 영국 사회의 고유한 전통을 망치고 있고, 영국을 금융 중심지로 부동산 투기화 시켜버린 부분에서 영국 서민들의 죽은안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거대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또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반기득권, 기성의 여야 정치를 뒤집어야 된다. 그들은 기득권에서 거대한 경제 세력이나 또 그 정치권을 주무르는 슈퍼 자본주의와 결탁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들을 뒤집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돼야 된다. 그들은 대중에 정확하게 정서에 기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프랑스의 국민전선의 약진, 또 더 나아가서 이탈리아의 오성운동, 독일을 위한 대안, 아이슬란드의 해적당이 2등까지 올라간 부분, 아르헨티나 우파 정권 출범, 그리고 브라질의 이 게릴라 출신 여성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볼리비아, 페루에서도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남미의 좌파 벨트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가치나 정치적 올바름,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서민 대중들이 그것은 잘난 척하는 너네 지식인이나 엘리트나 먹어라 이러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내서 스트롱맨, 즉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 이런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터키의 에르도안도 이런 쪽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정점에 트럼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파퓰리즘적인 정치 형상은 향후 한 20년 동안 강화될 거고요. 그 사이에 전 세계의 정치의 기성 시스템은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프랑스 파리, 니스, 브뤼셀, 올랜도, 또 얼마 전에는 베를린, 터키 이스탄불 등에서 수많은 테러가 IS 등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자, 2017년에는 더 많은 테러가 일어날 건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소두점, 즉 머리가 작은 아이를 낳는 지카 바이러스가 남미와 카리브해 일대, 또 아시아, 아프리카 등 73개국에서 150만 명의 감염자를 낳았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도 이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브라질은 지금도 비상사태라고 합니다. 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와 병들이 작년에도 한국에 메르스 사태를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AI가 한국의 닭들을 다 죽여가고 있습니다. 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인종 종교 갈등과 반목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잘 사는 유럽에 대한 환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유러피안 드림,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아메리칸 드림, 죽음을 무릅쓰고요, 지중해를 건너서 멕시코 사막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국가 내부에서 흑인과 백인 간의 인종 갈등이 폭발하고 있고요. 유럽도 이 난민 출신의 이슬람 교도와 이 유럽 본토민 간의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자, 쿠바의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혁명가 카스트로가 죽었습니다. 자, 카스트로가 죽기 전에 동생 라울에게 2006년에 권력을 넘겼는데요. 이제 오바마와 수교를 완료 지었고 미국과 쿠바는 적대 관계를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서 11월 25일 이 카스트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씨를 뿌리고 또 자기가 거두고 간 셈이 됐습니다. 자, 노벨 문학상을 이 미국의 포크송 가수 밥 딜런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 명분이 귀를 위한 시다. 즉 음악으로서 그 음유 시인으로서 이 시대적인 상황을 가사에 이렇게 리듬과 더불어서 멜로디와 더불어서 담아내므로써 시대적 갈등에 대해서 이 문제의식을 던졌다. 그러면서 60년대의 저항 히피운동, 또 70년대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평가, 또 이 사람의 노래들이 가사집으로 이렇게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 나와서 이미 잘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글로 보는 문학이라는 측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로서, 다양한 형태의 수단으로서 문학이 소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말들, 좀 재밌는 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등은 제가 볼 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2차 사과문, 각종 개그와 코미디, 망연회에서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무성이 옥새 들고 나래서 4.13 총선을 희화화시킨 새누리당의 개파 싸움입니다. 사이다는 밥이 아니다, 고구마는 배가 든든하다는 촌스러운 문재인 대표의 고구마 사이다 발언도 있었습니다. 곡성이란 영화에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하는 신들린 꼬마의 이야기가 향후에 여러가지 대선 구도에서도 자주 회자될 것 같습니다. 추워서 팔짱을 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서서 팔짱을 끼고 젊은 검사들을 기립시킨 우병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세상을 바꾸는 투사 강철수가 되겠다. 라고 세상을 웃긴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도 있고요. 나는 금수저도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다라는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의 코미디 같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즉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나가서 대답을 한 이원종 비서실장의 발언, 그분은 이것 하나로 보따리를 쌌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 재벌이 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 운영 방식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하나 김성현 회장을 바로 앞에 두고 청문회에 나와서 참고인으로 말한 김성현 회장이 소유했던 하나 정권의 전 사장 주진영 씨의 발언도 화제가 됐습니다. 지방대 나온 흑수저라 무시당했다고 경북대 출신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SNS에 올린 이야기도 세간의 웃음이 되었습니다. 시킨 대로 해도 제가 되나요고 조은동이 CJ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가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것도 우스웠습니다. 박태환이 올해 한 해는 수영도 인생도 롤러코스터 같았다. 자, 올림픽에 가서 형편없이 됐는데 훈련을 제대로 못하게 한 김종 차관이나 최순실 척의 방해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이 쇼코스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를 달고 한국으로 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박태환이 이제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 아닌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요, 사퇴하라고 이 요구가 빗발치는데도 버티던 전 우병우 민정수석을 빗대어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슬프게 들리는데요, 유리천장으로 되어 있는, 온 사방이 유리로 된 건물에서, 컨벤션 센터에서 자신의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던 힐러리가 파티장이 그냥 쓰지 못하게 되어버리면서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 언젠가 누군가 유리천장을 깨길 바란다. 힐러리는요, 자신이 돈의 박스에 갇혀서 탈출하지 못했다는 걸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또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하고, 올해 이렇게 쌓였던 일들은 다 틀어버리시고요, 이렇게 희망찬 한 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 편안하십시오.